대구 시내버스 노선이 이달부터 바뀌었는데요. 개편 후 첫 출근일을 맞아 시내버스 이용에 혼란은 없는지 현장을 LTE로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소규모 제조업자인 소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형 소공인 특별법이 만들어진 뒤 이들에 대한 지원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가는 곳마다 피서객들로 넘쳐나지만 농촌은 수확과 새장목 준비로 휴가도 없이 더위와 맞서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막대한 세금을 들여 공연을 개최하면서 매번 무료 초청권을 소위 힘있는 계층에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8월의 첫 월요일 아침, 대구와 포항 등 일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33도를 웃돌겠고 아침에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더위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오늘 오전 11시에는 대구와 경북 14개 시군에 다시 폭염경보로 확대 강화되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안동은 35도, 대구가 36도, 경산은 37도까지 치솟을 걸로 보이고요. 낮에는 찜통더위가,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편 한 주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기온은 33도로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휴가 시즌이다 보니까 비보다는 맑은 날씨가 더 좋겠지만 그래도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달부터 대구 시내버스 노선이 확 바뀌었습니다. 도시철도와 연계성을 높이고 교통 사각 지역에 신규 노선을 만든 것이 이번 개편의 목적인데요.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개편 뒤 첫 출근길 표정 알아보겠습니다. 양관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수성구청 건너편 버스 정류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저께부터 대구 시내버스 노선이 바뀐 이후 첫 평일 출근일인데요. 시민들은 혼잡을 우려해 일찍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렇게 버스 정류소에 나와 바뀐 노선을 안내해주고 있는데요. 또 버스 정류소에도 노선 개편 안내문이 붙어 있어 바뀐 운행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구시 공무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일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오전 7시부터 11시 30분까지 시민들에게 노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출근하시기 전이라면 대구시청 홈페이지나 노선 안내 홈페이지, 지도 애플리케이션에서 미리 바뀐 노선을 확인하시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대구시청 콜센터 120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사가 개편 내용을 전해줍니다. 도시철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동구와 달성군 등 신개발 지역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개편으로 전체 시내버스 노선의 약 40%나 되는 45개 노선이 조정됐습니다. 대구시는 9년 만에 대폭 조정된 이번 노선을 연말까지 모니터링해 내년 초 부분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수성구청 건너편 버스 정류소에서 MBC 뉴스 양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 경북본부는 다음 달 대구 신서 혁신도시에 570여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합니다. 이번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곳은 이전 공공기관들과 가까운 지역으로 모든 가구가 남향 위주의 59제곱미터 크기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달 중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예정인데 이전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특별 공급을 먼저 하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 일반 공급 순으로 접수합니다. 산업재해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 증진을 위해서 대구시와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오늘 오후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국가안전재난대비 재반 활동 지원과 산재 예방을 위한 기술 및 교육 지원, 신속한 사업장 정보 제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캠페인 실시 등입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대구시가 요청할 경우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시내 주요 건축물 등의 점검을 지원하고 각종 구조물과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검사에 기술과 인력을 지원하게 됩니다. 소공인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소규모 제조업자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도시형 소공인 특별법이 만들어진 뒤 우리 시대 장인이라 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대구 교동시장 부근에 자리 잡은 주얼리 지원센터. 귀금속 업체에서 이메일로 보내온 디자인을 손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전처리 과정을 거쳐 3D 프린터에 넣으면 1시간에서 서너 시간 뒤면 제품의 원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원형을 바탕으로 업체에서는 틀을 만들고 주조 과정을 거쳐서 완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예전에 서울 쪽 보낼 때는 시간도 3일에서 한 일주일씩 걸리고 했는데 요즘은 타운이 옆에 있어요. 뭐 빠르면 하루면 제가 원하는 게 딱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무엇보다 바로 인근에 있다 보니 수정 작업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데다 경비도 3분의 1로 줄어 업체로서는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소공인 하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10인 미만의 한두 분이서 제조 공장 하신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그나마 그 법이 통과돼 가지고 저희들이 뭐 다양하게 뭐 이런 장비뿐만 아니라 마케팅도 교육도 다 지원할 수 있어 가지고 주얼리 세계시장에서는 몇 년 전에 이미 일반화된 공정과 시스템이 대구에서는 이제야 시작이 되면서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원 규모가 작아 최신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특화산업, 주얼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조사와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경상북도가 지역 중소기업들의 수출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이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상반기에 수출시장 개척과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 통상활동 기반 구축을 위해서 모두 16개 사업에 대해서 1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954개 업체가 1억 3,425만 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둬 향후 경북 제품의 해외 진출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지역 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경기가 아주 나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 제조업의 업황 지수는 54로 전달보다 8포인트가 떨어져 2009년 3월 이후에 가장 낮고 8월 업황 전망 지수도 53으로 전달보다 10포인트가 떨어져 2008년 12월 이후에 가장 낮습니다. 지역 제조업체들은 경영의 어려움으로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 등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간 곳마다 비석액들로 넘쳐나고 있는데요. 농촌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름 장목은 수확을, 가을 장목은 새로 심느라 찌는 더위와 맞서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6시면 작업은 시작됩니다. 비탈진 언덕밭에 잎을 일일이 뒤져가며 손바닥만한 밤호박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열사병으로 사람이 쓰러져 나가는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지만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한낮에는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서 있기도 좀 힘든데 하여튼 지금 안 따면 이 호박이 타가지고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체력이 되는 한 계속 따고 있어요. 여기에서 수확되고 있는 무농약 밤호박은 일반 단호박보다 배 이상 높은 값으로 협동조합을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인근 마을에서는 2달 뒤 수확할 가을 배추 정식이 한창입니다. 일손을 사서 쓰는 작업이기 때문에 가장 더운 한낮이라도 더위를 피해 쉴 수가 없습니다. 오늘처럼 저기 아주머니 품일꾼을 해서 일할 때는 이 아주머니 퇴근 시간이 있다 아닙니까? 6시에 퇴근해야 되니까 그냥 점심만 먹고 그냥 그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리쬐는 뙤약볕, 올라오는 지열, 극한의 폭염에는 이겨낼 장사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너무 더워가지고 일하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왜 계속? 해야 되니까. 지금 안 심으면 작물이 안 자라잖아요. 농민들의 휴가철은 겨울입니다. 찌는 듯한 불볕더위, 피할 방법이 없기에 가을 풍성한 결실, 겨울 휴가를 꿈꾸며 구슬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한국감정원은 열린 북카페의 문을 열고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지난 30일 문을 연 북카페에서는 시사와 문화, 여성, 육아 등 여러 가지에 관한 책 1000여 권을 비치하고 있고 인터넷을 무료로 쓸 수 있는 컴퓨터와 간단한 음료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북카페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저소득층 집 개보수와 상생펀드 출연 등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을 위해서 기획조사와 평가 정기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 상반기 단속 결과 925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66명을 형사고발 조치했는데 지난해 말 대비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3%, 부정수급액은 38%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연간 5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에 지급하고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단체들이 막대한 세금을 들여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면서 매번 무료 초청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이나 일반 서민보다는 소위 힘 있는 사람, 기관, 단체의 초청권이 무료로 배부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경주시는 지난해 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한류 드림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유명 아이돌들이 대거 참가해 큰 인기를 끌었고 유료 입장권은 품귀 현상까지 빚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1,100여 장이나 되는 무료 초청권이 남발됐습니다. 초청권 배부 대상은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지청장, 지원장, 경주시의 부시장과 국장, 과장 등 고위직 공무원, 그리고 기자 등 유력 인사들이 대다수입니다. 입장권으로 판매했다면 2천만 원어치로 그만큼 시민들의 세금이 사라졌습니다. 경주 시민들은 티켓을 못 구해서 난리를 피고 했는데 그 초대권들이 어디로 사용됐는지 보니까 언론사라든지 시도의원들, 공무원들에게 사용됐다는 거죠. 과연 이런 곳에 이렇게 뿌린 것이 정상적인가? 지난 연말에 노트르담 드 파리 뮤지컬 프리뷰 공연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500명의 초청자 가운데 300여 장이 경주문화재단 이사회나 언론사, 시청 관련 기관들에게 무료로 배포됐습니다. 심지어 이 가운데는 전 시장과 전 국회의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경주문화재단은 행사를 주관하면서 이사진들에게 40매나 되는 초대권을 배부해 제 식구 챙기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힘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들이 초대권을 독점하고 있어 문화소외계층이나 일반 서민들은 혜택을 받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공연을 기획하는 위탁기관에서는 의뢰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인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제 경주예술전당 위탁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니 그런 요청이 왔을 경우에 이렇게 100% 거부하기가 좀 어려움도 저희들이 있는 건 현실입니다. 피땀 어린 시민들의 세금으로 공연장이 지어졌지만 무료 공연의 혜택은 선택된 소수에게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구 북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오늘 문을 엽니다. 대구시 서구 원대동에 문을 여는 북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중구와 동구, 서구 북구 지역의 노인학대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세부 운영 프로그램은 노인학대 24시간 상담, 학대 노인 일시 보호 조치, 학대 노인 사후 관리, 또 노인학대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홍보 활동 등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산물 직거래의 대표 모델로 자리 잡은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 지원 사업을 2개 연도 연속 사업으로 개편하고 첫 지원 대상자를 이달 25일까지 모집합니다. 선정 사업자에게는 1차로 올해 하반기에 사업 계획 컨설팅 및 농가 교육비 2천만 원을 지원하고 2차 직매장 설치 자금과 개장에 따른 홍보비도 내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가 공기업 최초로 장애인 양궁단을 창단했습니다. 공사는 장애인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해 전국 공기업 최초로 장애인 양궁단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개 전형을 통해서 장애인 양궁 국가대표 코치 출신인 정영주 감독을 선임하고 선수로는 2014 아시안게임 은메달리스트 장대성 선수를 비롯해 강기성, 박준범, 이명희 선수로 구성했습니다. 공사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 문양 차량기지 내 양궁 훈련장도 조성했습니다. 한 주의 시작부
어제부터 더위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오늘 오전 11시에는 대구와 경북 14개 시군에 폭염경보가 내려지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안동은 35도, 대구 36도, 경산은 37도까지 오르겠고요. 낮에는 폭염이 또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북태평양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도 대구에는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낮 기온은 36도까지 오르겠고요. 남서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33도에서 3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봉화의 아침 기온은 22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33도 예상되고요. 안동과 의성, 청송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경주는 37도까지 낮 기온이 오르겠고 포항은 25도, 울진은 33도까지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35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